인트로, 인간 폐지란 무엇인가? 1943년, 전쟁의 불안이 온 유럽을 뒤덮고 있던 그 시절,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강단에 조용히 한 사람이 섰습니다. 그는 문학자였고 철학자였으며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 우리가 흔히 아는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이자 순전한 기독교의 저술가입니다. 그가 그날 전한 강연의 제목은 조금 낯설고 도발적이었습니다. The Abolition of Man, 인간의 폐지. 그는 왜 인간이 폐지된다고 말했을까요? 루이스는 이 강연에서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상대주의와 주관주의, 즉 절대적인 옳고 그름은 없다는 사고방식을 깊이 있게 비판합니다. 그는 이런 논리의 내적 모순을 꿰뚫어 봅니다. 모든 가치는 주관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모든 것은 주관적이다는 이 주장만큼은 객관적이며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자기기만이다. 그는 경고합니다. 이런 상대주의가 교육과 문화 전반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능력 자체를 잃게 되고 스스로의 양심과 이성을 파괴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요. 바로 이것이 그가 말한 인간의 폐지입니다. 인간 폐지는 단지 사람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덕을 느끼지 못하고 양심이 마비되고 이성과 진리에 대한 감각이 사라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고 책임 있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때 인간은 단지 조작 가능한 대상, 기계처럼 길들여지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루이스는 이 점을 간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정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는 이 흐름을 막기 위해 타오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타오란 무엇인가? 타오는 루이스가 사용한 고대 중국 철학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말을 훨씬 더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타오란 인류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공유해온 객관적 도덕 질서를 말합니다. 정의는 정의답고 선은 선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옳고 약자를 억누르는 것은 악하다는 직관. 이런 것들이 타오, 곧 진리로서의 도덕, 질서입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이 타오를 무너뜨릴 때 인간은 기준을 잃고 자신을 창조한 존재처럼 신이 되려다 스스로 인간성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지금 루이스가 경고했던 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는 느낌이 되었고 도덕은 취향이 되었으며 인간의 본성마저 설계 가능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더 나은 존재가 되었는가? 아니면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성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인간 폐지의 강연 내용을 따라가며 루이스가 왜 그렇게 깊이 있게 경고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말한 소망의 메시지, 타오로 돌아가라는 외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1장, 감정의 교육, 마음은 기계가 아니다. 루이스는 인간 폐지의 첫 장을 감정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한 권의 영어 교과서를 비판하는 것으로 문을 열지요. 이 교과서에서 저자들은 어떤 문학 작품의 내용 중 자연의 장엄함을 묘사한 문장을 소개하며 그 문장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말은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무언가 객관적으로 위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어떤 대상이 아름답다, 존귀하다고 말하는 건 그저 내 기분일 뿐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루이스는 이 교육 방식이 바로 인간을 파괴하는 시작점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성과 감정은 서로 대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억제하거나 통제해야 하는 비이성적인 것처럼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는 좋은 교육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탄할 줄 아는 마음, 불의 앞에서 분노할 수 있는 심장, 진리를 마주할 때 경외감을 느끼는 감성. 이런 감정은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인간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머리는 크고 배는 욕망으로 가득 찼으며 가슴은 작고 메말라 있다. 오늘날 교육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 그는 인간의 중심이 되어야 할 도덕적 감수성, 곧 가슴이 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대 교육은 지식과 기술은 넘치게 주지만 왜 배워야 하는가, 배운 것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기준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감정과 도덕의 영역을 훈련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노인을 만났을 때 공손히 인사하고 쓰레기를 보면 줍고 거짓말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그건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반복된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인간 안에 자리 잡아 도덕적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루이스는 이것이 타오 안에 있는 감정 교육이라고 설명합니다. 타오는 단지 외부의 도덕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 질서입니다. 그 질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무엇에 감탄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방식으로 내면화됩니다. 루이스는 그것을 가슴을 만드는 교육이라 부릅니다. 가슴은 이성과 본능 사이의 중재자다. 가슴이 없다면 인간은 본능에 휘둘리는 짐승이나 다름없다. 만약 교육이 감정을 제거하고 도덕을 상대적인 것으로만 가르친다면 그 사회는 어떤 인간을 낳을까요? 지식은 있지만 정의에 분노하지 못하고 거짓에 침묵하며 사랑에도 감동하지 못하는 기계적 인간이 등장합니다. 이런 인간은 사고는 하지만 느끼지 않고 결정은 하지만 책임지지 않으며 점점 비인간적인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것이 루이스가 말한 인간 폐지의 시작입니다. 루이스가 이 책을 쓴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실은 어떤가요? 도덕과 윤리는 시험 과목일 뿐이고 공감은 감정 낭비로 취급되며 학생들은 성공하는 법은 배워도 올바르게 사는 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지능은 높아졌지만 인간성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을 해체하고 있는가? 감정의 교육은 단지 아이의 문제도, 교육제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싸움입니다. 타오의 도덕 질서를 회복하고 올바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을 기른다면 그때 우리는 지성뿐 아니라 영혼이 깨어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장 정복과 자가 정복. 인간의 권력은 누구를 지배하는가? C.S. 루이스는 이 장에서 중요한 물음을 던집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게 될 때 정말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이 인간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일까? 이는 단순한 과학 기술에 대한 우려가 아닙니다. 루이스는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인간성을 해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루이스는 과학이 이룬 업적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항생제, 인터넷, 유전자 조작.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놀라운 발전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 모든 기술은 단지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용해 인간을 통제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피임 기술은 출산을 통제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어떤 생명이 태어나야 할지를 결정하는 권력이 됩니다. 유전자 조작은 질병을 예방하는 수단일 수 있지만 미래 세대의 성향, 외모, 지능까지 설계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즉,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말은 실제로는 일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미래 세대를 설계할 수 있다면 그 세대는 스스로를 설계하지 않은 유일한 인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한다고 믿겠지만 사실은 이전 세대가 심어놓은 조건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자유의지를 빼앗긴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죠. 나는 왜 이 성격을 가졌을까? 나는 왜 이 성향을 갖고 태어났나요? 그 질문의 답은 내 부모 세대나 사회가 설계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자연 속의 한 존재가 아니라 제작된 산물, 소비 가능한 객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자가 정복이란 인간이 자신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도 없이 스스로를 조건 지은 존재가 되는 상태입니다. 즉, 나는 아무런 기준 없이 나를 만든다는 말은 곧 나는 내가 아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성이 자연을 다스리는 도구가 될 때는 유익하지만 이성이 도덕 질서 없이 작동할 때 그것은 인간을 파괴하는 칼이 된다.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면서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도덕적 가치 판단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옳은가를 묻지 않고 무엇이 가능한가만을 묻게 됩니다. 루이스는 바로 이 순간을 가치의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사랑이나 책임이 아니라 설계와 선택의 문제로 바뀌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영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 인간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바뀝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한 통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권력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어떤 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술을 사용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는 그 기술을 선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컨대 유전자 선택 기술이 처음엔 유전병 예방용으로 시작되지만 이후에는 더 똑똑한 아이, 더 예쁜 아이를 원하는 욕망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죠. 루이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에 그 인간을 지배하려는 유혹에 빠진 것인가? 루이스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인간이 자연을 완전히 정복한 날, 인간 자신도 함께 폐지된다. 왜냐하면 그날은 인간이 도덕의 질서도 목적도 의미도 제거한 채 효율과 쾌락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가 극대화된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인간을 대체하고 유전자로 인간을 설계하며 빅데이터로 감정을 예측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도구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그 기술에 의해 인간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루이스의 경고는 과학을 거부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과학이 타워 안에서 쓰여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3장 인간 폐지, 최종적인 자기 파괴의 길. 인간 폐지라는 표현은 다소 낯설고 충격적입니다. 루이스는 이 장에서 인간이 인간임을 포기하는 최종 단계, 즉 도덕적, 영적, 이성적 인간의 소멸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도덕을 넘어선 존재가 되려고 한다. 그러나 도덕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인간이기를 멈춘다. 왜일까요? 도덕은 단순히 사회적 규범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 본능을 넘어 해야 할 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 즉 타오에 기반한 삶의 질서입니다. 배고프다고 남의 음식을 훔치지 않는 것, 화가 나도 폭력을 삼가는 것, 약자를 도울 책임이 있다는 감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만드는 기초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육과 문화는 선과 악은 상대적이다.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 절대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도덕을 무너뜨리는 교육이며 결국 인간성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시도입니다. 루이스는 경고합니다. 사람을 형성한다는 말에는 문제가 있다. 그가 가진 도덕적 직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려 드는 것이다. 전통적인 교육은 아이 안에 이미 있는 도덕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용기란 무엇인가,
정의는 왜 중요한가, 배려는 왜 존엄한가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근대 교육은 다릅니다. 감정을 비합리적인 본능으로 보고 도덕을 제거하거나 재설계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루이스는 이때 생겨나는 교육자들을 조작자라고 부릅니다. 조작자란 다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감정은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교육자, 인간의 욕구를 소비로 이끄는 마케터, 대중의 도덕을 재구성하려는 권력자, 인간 행동을 철저히 분석하고 통제하려는 과학자, 이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옛 시대의 억압적 도덕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감정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존재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진짜 자유일까요? 루이스는 경고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인간을 설계하는 권력을 쥐게 된 것뿐이라고. 도덕적 가치가 무너진 후에도 인간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더 이상 이것이 옳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게 편리하니까, 대세니까, 느낌이 좋으니까라는 기준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즉, 판단은 남아있어도 도덕성은 사라진 판단입니다. 루이스는 이를 본능적 선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는 도덕의 부재가 낳은 기계적 사고 방식입니다. 조작자들은 자유를 말하지만 그들이 만든 인간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광고가 원하는 소비를 하도록 설계된 인간, 사회가 바라는 도덕을 따르도록 훈련된 인간, 정해진 감정만 느끼도록 유도된 인간, 이러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프로그래밍된 인간입니다. 이것이 루이스가 말하는 인간 폐지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존재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결과물로 존재하는 자들. 루이스는 아이러니를 지적합니다. 인간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그 진보가 결국 인간이 인간을 없애는 길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루이스는 인간 폐지의 길에서 멈추기 위해 타오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가장 강한 자, 가장 시끄러운 자, 가장 계산에 능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오랜 시간에 걸쳐 타오 위에서 인간을 길러왔고, 그것을 제거한 순간 인간은 길러지지 않고 제작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는 다음과 같은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감정은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마케팅의 대상이 됩니다. 도덕은 취향이 되었고 누구도 옳다거나 틀렸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가치보다 기능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감동을 만드는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을 향한 존엄한 시선을 제거하고 대신 인간의 통제를 중심에 둡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인간은 스스로를 신처럼 여길 뿐, 실제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결론, 인간 폐지를 막는 유일한 길. 우리는 기술과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가 시를 쓰고 유전자가 편집되며 감정조차 데이터화되는 시대. 하지만 이런 진보의 끝에서 루이스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진짜 더 인간다워졌는가? 도덕을 폐기한 사회는 감정을 단순한 생화학 반응으로 취급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은 효율이나 선호도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기준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인간을 정의할 수 있는 외부의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루이스는 이 지점을 인간 폐지라 부릅니다. 스스로를 설명할 기준도, 감정을 판단할 윤리도 없이 본능과 조작된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존재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멈출 수 있을까요? 루이스는 그의 답을 타오에서 찾습니다. 타오란 모든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 존재해온 도덕의 보편적 법칙, 곧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타오를 버린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이 타오의 궁극적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주의 창조자, 선과 악의 기준을 제정하신 분, 그리고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도덕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외부의 강제력이 아니라 창조된 인간의 본성에 새겨진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입니다. 그 길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일 수 없습니다. 인간 폐지를 막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존재를 가능케 한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것,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이 인간을 잃어가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진리를 의심하며 그 어느 때보다 조용히 인간다움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스스로를 조작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러나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타오, 곧 선과 진리의 길 위에 선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 질문을 다시 던지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진지한 통찰과 따뜻한 지혜를 나누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진리를 향해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여정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